시행과 사건이 나오는데 70쪽에 시행은 주사위나 동정을 던지는 것 같이 여러 조건을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은 뭐냐? 어떤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모든 집합이래. 일단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고,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거는 표본 공간과 같고,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며 공집합으로 나타낸대. 그리고 표본 공간은 보통 샘플 스페이스의 첫 약자인 S로 나타내고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사건, 나올 수 있는 결과 1, 2, 3, 4, 5, 6 이거를 모아놓은 거를, 자 이제 표본 공간이겠지.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니까 이게 표본 공간이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면 1, 3,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 A는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고,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근원 사건은 뭐냐? 근원 사건은 자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원 사건은 이제 1 아니면 뭐 2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자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같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7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같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야. 이게 지금 샘플 스페이스가 표본 공간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인데, 홀수가 나오는 사건 A, 자 부분 집합이고, 근원 사건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고, 여기에서 뭐야?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전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의 눈 이상이 나오는 사건은 없으니까 공집합이겠지. 이렇게 표현한다. 합사건은 뭐냐?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집합 B에서 합사건이라고 하고, 곱사건 이게 합사건. 곱사건은 뭐냐? 곱사건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자 A 교집합 B로 나타낸다. 곱사건. 그 다음 자 배반사건은 뭐냐? 배반사건은 서로 배반했다는 게 아니라, 자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즉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을 때, 즉 공집합일 때, A, B가 공집합일 때 이제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여사건은 자 A가 표본 공간에서 여사건은 자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A 여집합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표현의 약속 기호를 이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얘가 또 나와 있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는데 1, 2, 3, 4, 5, 6인데, 자, A 사건이 4의 약수의 눈이래.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3의 배수에 나오는 사건이 B래.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에서 일단 A 집합은 자 부분 집합이겠지. 전체 표본 공간에 4의 합수는 1, 2, 4가 이렇게 있고, 3의 배수는 뭐야? 3이랑 6 이렇게 있겠고,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있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A랑 B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A의 여집합은
3, 5, 6이고 B의 여집합은 1, 2, 4, 5다. 자 이렇게 여사건 A의 여사건은 3, 5, 6이고 B의 여사건은 1, 2, 4, 5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런 간단한 내용이다. 그래서 71쪽에 1, 2번을 봅시다. 같이 풀어봅시다. 자 71쪽에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 눈에 나오는 사건을 A래. 2, 4, 6이겠고 홀수의 눈이 사건을 B래.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3, 5가 되겠고 자 4의 합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네. 1, 2, 4가 되겠고 자 이때 A, B, C 중 서로 배반 사건인 사건을 두 사건을 구하래.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얘랑 얘랑은 짝수나 홀수니까 A, B는 배반 사건이 맞지? 네.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고 얘랑 얘랑도 배반 사건이 아니지. 그래서 A, B만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은 서로 배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집합이 공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서로 겹치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배반 사건이라 한다. 자 필수 예제 2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카드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그러면 6의 약수에 1, 2, 3, 6 자 6의 약수에 있는 사건을 뽑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사건의 개수. 그러면 1부터 8까지 그러면 표본 공간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1부터 8까지 있으니까 카드 한 장을 뽑았을 때 1, 2, 3, 4, 5, 6, 7, 8이 나올 수가 있는데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래. 그러면 A와 서로 배반 사건을 B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배반 사건은 1, 2, 3, 6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지?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B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얘랑 배반 사건이어야 되니까 1, 2, 3, 6을 1, 2, 3,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야. 그치? 네. 그러면 4, 5, 7, 8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은 거니까 네. 그러면 1, 2, 3,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죠? 4, 5, 7, 8 로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거잖아. 네. 집합 네. 전체 원수 1, 2, 3, 4, 5, 6, 7, 8 원소의 개수가 8개일 때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지? 응? 큰일 났네. 집합부터 다시 해야겠네. 원소의 개수가 8개일 때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냐? 헐. 봐봐. 큰일 났네. 뭐야 이거. 만약에 A 집합 원소가 1, 2, 3일 때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내가 너 집합 안 가르쳤지 고1 거? 네. 공식으로 배웠으니까 못 풀지. 가르쳐 줄게. 봐봐. 얘 부분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자, 얘를 부분집합이 있을까? 이거의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의 원소를 이제 이거의 부분집합은 여기서 원소로 여기 원소로 구성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A의 부분집합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원소의 구성이 1, 2, 3을 포함하든가 포함하지 않던가 그런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원소 집합 여기서 이 A의 부분집합 선택을 할 텐데 그러면 이 A의 부분집합 중에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니까 1에서 이 1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기지? 그러니까 A에서 이 원소들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은 이 원소들 갖고 만들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그러면 이 1, 2, 3의 원소가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여기서 구성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씩 판단을 해봐야지. 여기 1을 놓고 봤을 때 1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냐고.
아, 어렵냐? 아니 여기 부분집합에서 1이 이제 첫 번째 1을 넣을까 안 넣을 건가 결정을 할 건데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냐고. 어? 두 가지 나오겠지. 야, 이거, 아니 그것도 어렵냐? 그건데? 그러니까 1을 넣거나 안 넣거나 두 가지일 거 아니야. 두 가지야, 두 가지. 2도 여기다 포함할까 말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두 가지. 3도 여기다 넣을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럼 3을 넣던가 안 넣던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겠지. 이렇게 안 배우고서 맨날 했겠지. 여기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뭐 2의 n제곱이고 뭐 포함되지 않는 게 n개면 뭐 빼고 2의 n-n제곱. 그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지. 고3 때 다 까먹고. 암기 위주로 공부하니까 나중에 다 터지는 거 아니야. 봐. 그러면 얘를 포함하던가 안 하던가 두 가지, 얘를 포함하던가 말던가 두 가지, 얘를 포함하던가 말던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 이 원소들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집합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인 거야. 알겠니? 네. 봐봐. 5x, 자 5x, 5x야. 넣던가 안 넣던가 넣던가 안 넣던가 넣던가 안 넣던가 이거 이렇게 결정하는 게 8가지라고 맞아? 셋 다 x 선택하면 공집합이야. 알겠어? xx 5면 3만 들어가는 거고 5xx면 1만 들어가 있는 거고 5x면 1, 2, 3이 안 들어가는 경우고 5면 1, 2, 3 원소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 2의 세제곱이라고 알겠니? 네. 만약 여기 하나 더 있어 원소가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야? 어? 2의 4제곱이겠지 맞니? 맞지? 자 그럼 응용을 해보자. 응용 그럼 여기에서 A에서 부분집합을 만들 텐데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가지겠어 그럼? 야 얘는 포함해야 되는데 그 포함이고 얘는 포함하지 말아야지 결정 났지. 그럼 얘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선택사항이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얘는. 알겠어? 그럼 얘는 여전히 두 가지고 얘도 선택사항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지워 일단 지우고서 이제 얘네들만 선택사항 있으니까 2의 2제곱 얘네들을 지우고서 이제 남는 것 중에 2의 2제곱인 거야. 알겠어? 네. 지금 뭐 하는지 이해가지? 네. 어? 그럼 만약에 5야.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개지. 네. 2의 5제곱개인데 2, 3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2, 3은 포함해야 되니까 지워. 4도 포함하지 말고 지워. 맞지? 그럼 2, 3은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로 포함하고 4는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여전히 두 개 남았으니까 2의 2제곱. 정답 4개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B의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이제 B는 여기 전체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1, 2, 3, 6이 원소가 없어야 되지 포함하지 말아야 되지. 배반사건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1, 2, 3, 6을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제곱개겠지? 그래서 16개야 16개. 알겠니? 네. 자 밑에 거 해봐.
했어? 네. 넘어가도 돼? 네. 자 이제 넘어간다. 확률. 자 확률 보자. 확률은 자 기호 PA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로 표현한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는데 probability 약자지. probability 가능성.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은 뭐냐? 자 수학적 확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전 사건의 확률. 자 표본 공간 전 사건이 아니라 자 표본 공간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의 확률 분의 사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지 에서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 중에서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누면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리고 이게 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렇게. 자 그래서 PA는 NS분의 NA다.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를 Rn이래. 그러니까 총 n번 계속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를 R의 n제곱 Rn이래. Rn.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p-값을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500개의 물건 중에 500개 중에 그러니까 500개 중에 25개가 물건이 반품됐대. 반품됐대. 그럼 물건 하나가 반품될 확률은 물품 하나가 반품될 확률은 얼마냐면 20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500개 물품이 있는데 하나하나 시행을 해본 거지. 얘가 반품될까 안 될까? 반품될까 안 될까? 그래서 총 500개를 시험해봤더니 25번 일어난 거야. 아니 좀 500개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봤는데 총 500번 시행을 해봤는데 25번 일어난 거야. 통계적으로. 그러면 어떤 물건 하나를 딱 봤을 때 얘가 반품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20분의 1이니까 얘가 반품될 확률이 20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가지?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총 뭐 한 10,000번 시행을 했는데 한 1,000번 시행했는데 한 2개가 불량이든 반품이래. 불량. 그러니까 지금 1,000번 시행했는데 불량이 2번 일어났어. 그러면 이건 이제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지. 이게 500분의 1이 통계적 확률인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이거 하나가 불량의 확률은 50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지. 이해가죠? 네. 그리고 밑에 확률의 기본 성질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0 이상 안 일어나는 것보다 반드시 일어날 확률 0과 1 사이다. 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 그지? 전 사건이지. 뭐 주사위문을 던졌는데 1부터 6까지 나온다. 그 전 사건이 일어나는 만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로 일어나는 사건은 0이다 확률이. 뭐 이렇다는 거지. 이해가지? 네. 그래. 그래요. 표본 공간 1, 2, 3, 4, 5, 6인데 10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야. 그건 공집합이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깁시다. 자 넘기고 자 오늘은 자 선생님이 필수 예제 3, 4번을 설명해 줄 테니까 밑에 확인 체크 74, 75 요거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하자. 알겠지? 네. 설명해 줄게. 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답을 구하래. 두 눈의 수가 그러면 전 사건은 어떻게 되지? 전 사건은 표본 공간 자꾸 전 사건이래.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원소의 개수는 순수상 개수는 몇 개 나오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 중에. 그치? 같은 눈이 나올 사건은 얼마야? 같은 눈 6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1번 정답 6분의 1인 거야. 맞지? 네. 그 다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이래. 그럼 2랑 6도 하면 되고 3이랑 5도 하면 되고 4랑 4도 하면 되고 5랑 3도 하면 되고 6이랑 2도 하면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36분의 5겠지? 네.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의 확률이래. 그지? 그럼 나온 두 눈의 수가 완전 제곱수면 1이랑 1 곱하면 완전 제곱수고 맞지? 네. 그냥 2랑 2 곱해도 완전 제곱수고 1이랑 4 곱해도 완전 제곱수 4지? 맞죠? 네. 그 다음에 3이랑 3 곱해도 완전 제곱수고 네. 그지? 그 다음에 4랑 4 곱해도 완전 제곱수고 5랑 5 곱해도 완전 제곱수고 6이랑 6 곱해도 완전 제곱수 되는 거 맞지? 네. 괜찮지? 네. 뭐 9는 만들 수가 없고 16 여기 만들고 25로 됐지? 그게 몇 개야? 8개. 그 36분의 8이니까 9분의 2 정답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해가지? 네. 자, 필수예제 4번 보자.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이래.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앉을 때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이지? 네. 분의 A, B가 이웃택에서 앉아야 되는데 그럼 A, B를 묶으면 5팩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하나로 묶으면 한 명 5팩에다가 2팩 곱해야 하면 이제 정답인 거지? 네. 괜찮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 컴퓨터 자 일단 8개의 문자를 자 나열을 하는데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같은 게 있나 확인해 줘야 돼. 같은 거 있나 없나 확인해 줘야 돼.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네. 같은 거 있나 없나부터 확인해 주고 서로 다 다른 문자 알겠지? 네. C와 T 사이에 2개 문자가 올 확률이래.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이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C와 T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와야 된다고? 2개. C와 T 사이에 2개 문자가 와야 된대. 2개. 그치? 그럼 어떻게 푸냐? 일단 C와 T 사이에 그럼 C와 T를 제외한 문자 몇 개가 있어? 6개. 6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이 2개를 나열을 해야지. 네. 6 곱하기 5가 있겠지? 네. 근데 얘네들이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그냥 C와 T 사이라고 쓰니까. 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제 남은 2개 이제 몇 개 남았어? 남은 4개가 있겠지. 네. 그럼 이 남은 4개를 여기 얘네들도 배열을 해야 되겠지. 네. 아, 쏘리. 잠깐. 문제에서 그냥 C와 T 사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자, 일단 이게 한 묶음이야. 그지? 네. 묶어야지. C와 T 사이니까. 네. 그럼 다시. 그러면 일단 이제 C를 제외한 C와 T를 제외한 6개의 문자 중에서 그지? 네. 2개를 순서로 생각해서 2개를 나열을 해야 돼. 네. 그럼 6 곱하기 5 맞지? 네. 그리고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네. 이렇게. 요거의 경우수야.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남았어? 이제 문자 4개 남았지? 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얘네들은 하나로 한 묶음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네. 맞죠?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한 개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 하나로 묶으면 이제 총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8팩분에 자 요렇게 요거 한 묶음 C와 T 사이 2개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요 세트로 이동되는 거지. 네.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알겠죠? 네. 그래요. 자, 시간 다 됐으니까 요거 밑에 확인체크 5개 숙제를 해오고 내일 특강 잘 듣고 첫 시간이니까 미적분 중요하니까 잘 듣고 토요일 날 봅시다. 알겠죠? 여기도 역강이시죠. 선생님 말씀 잘 듣죠? 내일 보자.